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의 최정인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에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또는 요즘 이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흡입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였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변호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의뢰인은 어떤 식으로 변호해 드렸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주운전 그 자체로 사건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보통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에서 위험운전 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될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도 들어갈지 아니면은 특가법이 적용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인 저희로서는 우선은 어쨌거나 우리 의뢰인이 가장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외에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나 특가법이 적용되려면은 운전한 상대방이 다쳐야 되는데요. 이 다쳤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면은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거고요. 다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뤘던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맞지만 법률적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결국 상대방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하나로만 처벌을 받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사건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한 2번 정도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박탈된 기간에 또 운전을 해서 무면허 운전으로도 한 2번 정도 처벌받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습관적으로 또 음주운전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저 자식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서 실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어느 정도의 상습적인 음주의 그런 습관이 있음을 알지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에게 연결된 그 노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저 자식분들의 또 살아가는데 또 지장을 미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최대한의 선처, 그러니까 실형이 아닌 뭐 집행유예 판결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그 차량을 판매하게 했고요. 자신이 몰던 차량을 어차피 음주운전이 발각이 나서 면허 정지라던가 면허 취소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은 못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이 있다면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또 욕구가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무면허 운전죄를 유발하니까 차량을 팔도록 했고요.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가족의 거주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적어도 원룸을 빌려서라도 더 이상 출퇴근 시에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최대한 법원에 잘 소명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그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은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술을 웬만하면 마시지 않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 다루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다른 범죄 사건 얘기를 나눴을 때보다 별로 기분이 사실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굳이 소개해 드리는 거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다루고 그리고 어떤 결론들이 나올 수 있고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에서 그냥 단순한 법적인 지식 습득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뭐 발각되면은 자기 자신만 처벌받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최근에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김병훈 변호사님도 저도 군복무를 법무관으로서 장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또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 볼 테니 저희 늘찬튜브를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